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학년별로 국영수 공부 비율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이 여러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영양의 균형을 잡을 때 탄단지 균형 잘 잡아야 되겠고요. 일하고 노는 것도 일과 놀이 혹은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와 놀이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못 잡으면 우리가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균형을 못 잡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쏟아지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인생의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 밸런스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년별로 국어, 영어, 수학의 밸런스는 어떻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할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바꿔가는 게 중요할지 한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부 밸런스가 잘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금 고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학년별 국영수 공부 비율은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모두 똑같이 가는 것을 가장 기본된 원칙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과목의 밸런스가 크게 틀어져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시 때까지 가서 좋은 대학을 가고 하려면 이 세 과목을 중에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국어만 이렇게 잘하고 수학을 이렇게 혹은 영어를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간다라는 거 불가능하죠. 국어 점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영어와 수학을 같이 올려서 어느 정도 평준한 성적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취향이나 또는 아이의 취향에 따라서 어느 쪽 공부가 확 크고 어느 쪽은 좀 낮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나 아이의 취향에 따라서 어느 과목이 확 높고 어느 과목은 좀 뚝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 이 기본적인 3대 3대 3 이 비율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좀 포인트를 더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영수가 3대 3대 3이었다고 한다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를 4로 주고 수학을 2 정도로, 그러니까 4대 3대 2 정도로 가는 거죠. 왜 저학년은 국어에 더 많은 포인트를 둬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문해력을 통해서 앞으로 할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력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그 아이가 얼만큼의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잘 못하고 언어력이 떨어진다면 다른 과목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뭐 국어를 잘 못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수리적으로 뛰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한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사고력을 기른 아이들이 어떤 과목이든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일 때는 이제 한글 배우고 한글의 유창성을 늘려가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한글 공부, 그 다음에 유창성 넘어가서 책을 멈추지 않고 끊김없이 부드럽게 읽는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 공부 시간을 가장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시간을 영어에서 빼올 것이냐, 수학에서 빼올 것이냐라고 본다면 바로 수학에서 빼오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저학년 공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 영, 수 순으로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이 사실 굉장히 쉬워요.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생활 수학이라서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만 잘 듣고 뭐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국어와 영어는 학습이 굉장히 장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언어기 때문에요. 언어는 잠깐 공부한다고 해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를 어릴 때부터 조금 더 많이 넣어줘서 길게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들이 수리적 머리가 없어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조금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 수학 문제집은 거의 2학년 2학기 아니면 이제 3학년 때부터 풀렸는데요. 뭐 연산 문제집 정도는 뭐 일찍 한 두 쪽씩 좀 풀리셔도 상관이 없지만 뭐 기본서는 크게 풀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아이가 뭐 책 잘 읽고 이렇게 따라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년이라면 국영수 중에 영어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영어를 4로 하고 국어 수학을 비중을 조금씩 낮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학년 때 독서가 충실히 되어서 아이의 읽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아이가 짧은 동화책들 어렵지 않게 쭉 읽어 나간다는 거,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또 국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한 100페이지 되는 책들 혼자 읽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영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무게추를 주면서 국어를 아까는 4에서 3이나 2 정도로도 줄이는 것도 조금 가능하겠는데요. 중학년 때 영어가 이렇게 조금 더 중요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문자 영어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영어 노출, 듣기 중심으로 하죠. 그러면서 1, 2학년 때는 바로 한글, 우리 글자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얘를 유창하게 읽는데 가장 에너지를 썼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글을 유창하게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영어 글 읽기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알파벳 같은 거 시작하고 뭐 짧은 것들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 한글이 조금 유창해질 때 이제 영어를 이제 좀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영어 글 읽기를요. 왜냐면은 국어랑 영어랑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은 많이 노출돼서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생활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노출 그 전에 해줬다면 언제까지 잘 못 읽느냐? 한글이 기본적으로 읽기가 되기 전까지 영어를 읽는 것은 조금 어렵잖아요.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더듬더듬 하는데, 이제 우리 글을 이제 조금 유창하게 읽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에너지를 팍 쏟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 4학년 때 영어, 문자 영어로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럼 이제 국어랑 수학 중에 무엇을 낮출까는 뭐 아이의 수준과 읽기 수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읽기가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 국어 3, 수학 2로 갈 수도 있고요. 읽기가 어느 정도 조금 됐네. 근데 수학이 조금 약한 것 같아 라고 보신다면 수학 3, 읽기 2 이런 식으로 가시거나 뭐 2.5, 2.5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중학년 때는 수학을 이렇게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수학이 3, 4학년 때 어려워지기 직전에 폭발 직전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나오고 분수, 소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평범한 아이들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5, 6학년 되면 얘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3, 4학년 때 이 수학 내용 이제 어려워질랑 말랑 하는 이 지점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 5, 6학년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수학이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를 크게 두지는 않지만 여기서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학년인데요. 고학년이 되면 바로 이 수학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이거 역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국어, 독서가 되고 영어도 이제 읽기가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1, 2학년 때, 3, 4학년 때 영어 읽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고 5, 6학년 때 수학에 이제 확 그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우등생들 거의 이런 패턴인데요. 기본적으로 독서 습관 잡혀 있고 글 잘 읽어요. 그 다음에 영어 책도 읽고 있고 어느 정도 잘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베이스가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돌리면 되는 겁니다. 돌리면 된다는 건 이제 습관화, 기본적인 기능 되어 있으니까 습관화 시켜서 계속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학은 이제 5학년, 6학년 때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시간을 들여놓지 못하면 정말 이제 수포자로 딱 이렇게 자리 잡기가 딱 좋습니다.
3, 4학년 수학까지는 조금 놓치더라도 뭐 따라가고 이게 좀 가능한데 5, 6학년 하면은 이 따라가는 게 훨씬 힘이 들거든요. 또 장기적으로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5, 6학년 되면 이제 심화서에 도전하고 들어가는 거 꼭 필요하거든요. 3, 4학년까지는 심화서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잘하면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 그냥 기본서하고 뭐 사고력 정도 푸는 거 저는 추천드리는데 이제 5, 6학년 정도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심화서를 조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아이들 따라서 심화서도 한 권이 아니라 두 권, 세 권 푸는 아이들까지 있고, 물론 선행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년별로 국영수 공부 비율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1, 2학년 때는 국어를 4, 그리고 나머지를 3, 3 정도로 가면서 국어에 가장 포인트를 둬라. 왜냐하면 책 읽기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니까 라는 말씀 드렸어요. 유창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3, 4학년 때는 영어를 4로 놓고 나머지를 뭐 3, 2, 2, 3, 2.5 정도로 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글 유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 유창성 획득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국어 3, 4학년까지 영어 유창성을 획득해서 나머지 이 공부들은 계속 독서를 통해서 쭉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다음으로 고학년이 되면 수학에 4를 주고 나머지 국어 영어가 2, 3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고학년 수학부터 이 어려워지는 것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다 따라가야 되고 심지어 심화로도 들어가야 결국 10%, 5%, 뭐 1% 상위권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에는 국어, 중학년에는 영어, 그리고 고학년에는 수학이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이 밸런스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